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GIS 데이터를 랩뷰로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GIS 데이터를 랩뷰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GIS라고 하는 용어가 낯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GIS라고 하는 건 뭐냐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서 어떤 그 구글 맵 지도와 같이 어떤 지도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 포맷 중에 하나가 확장자가 SHP라고 해서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GIS 데이터가 쉐이프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랩뷰로 불러와서 표시해주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 관련된 코드를 운영하실 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API를 가지고 구현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GIS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편하게 어떤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맵 윈도우 GIS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서 여기에서 GIS와 관련된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는 이 맵 윈도우 GIS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OCX 파일이라는 게 있어서 mapwingis.ocx라고 하는 파일을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련된 버전이 5점대 버전까지 나왔지만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4.7 버전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4.7 버전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0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GIS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4.7 버전을 제가 설치를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4.7 버전을 구글링을 해서 다운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관련된 설치 파일을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맵 윈도우 GIS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이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최신 버전의 실행 파일도 설치 파일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설치 파일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 설치 파일에서 또 기본적으로 간단한 예제 코드와 함께 예제 쉐이프 파일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를 구현하려면 다음과 같이 컨트롤 팔레트에서는 단내된 액티브엑스 카테고리에서 이 액티브엑스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이 mapwingis.ocx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는 연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액티브엑스 카테고리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오토메이션 열기와 참조 닫기, 그 다음에 베리언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과 같은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프론트 패널 UI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이 액티브엑스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 맵 지도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액티브엑스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핵심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생긴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 액티브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쉐이프 파일을 내가 불러올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선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위치에 보면은 mapwingis.ocx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 파일 경로를 탐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오토메이션 열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하나 만드시고요. 이 관련된 것을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객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부터 객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그 메뉴를 선택하시면 관련된 다이얼로그가 뜨고, 여기에서 이 탐색 버튼을 눌러서 OCS 파일에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 가능한 객체만 보이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이제 리스트만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맵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불러오셔야 되는 게 핵심이 되겠고, 자, 오토메이션 열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읽어오시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인보크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쉐이프 파일의 경로 정보를 인가해 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VI가 있는 같은 폴더에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 안에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쉐이프 파일을 미리 복사해 놨기 때문에 파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다이얼로그가 떠서 내가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자, 입력으로는 문자열을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경로를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로 인가를 해 주시면은 파일이 열리게 되겠고, 이 열린 그 파일로부터 참조 번호를 다시 variant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뒤에서는 이 맵에 해당하는, 자, 인보크 노드를 이용하는데, 이 맵에 표시하려고 하면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dd lay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시고, 이 메소드의 입력으로 오브젝트에 자, variant로라고 하는 값의 출력을 인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저브를 참으로 해서 보이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는 이제 while loop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 VI를 정지할지 정지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ActiveX 컨테이너 위에서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게 되면 줌인 줌아웃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작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동작을 다 끝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while loop가 정지가 되고, 자, 이 오토메이션 열기를 했으면 이 마지막에 그 습관적으로 이제 참조 닫기를 이용해서 참조가 열려 있던 걸 닫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참조 닫기를 해 주시는데, 닫아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파일을 열었던 참조 번호를 닫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맵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닫을 텐데, 닫기 전에 remove lay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조 닫기로 해서 코드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폴더 안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인스톨 파일과 함께 제가 오늘 불러오고자 하는 쉐이프 파일을 두 개를 가져놨습니다.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쉐이프 파일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은 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쉐이프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컨트리스라고 하는 하나의 쉐이프 파일을 다운 받아 가지고 지금 복사해 놓은 상태고요. 자, 관련된 실행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게 별도로 실행을 하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자,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GIS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겠고,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오토메이션 열기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ActiveX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오토메이션 열기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입력에 보면은 참조 번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컨트롤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ActiveX 클래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탐색을 누르신 다음에 이 맵 윈도우즈 4.7 버전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타임 라이브러리에 자동으로 그 맵 윈도우즈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mapwin.gis 컴포넌트 버전 4.7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 가능한 객체만 보이기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내가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만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쉐이프 파일을 입력받기 위해서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새 인스턴스 열기에 대해서는 디폴트가 거짓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선언하지 않겠고요. 다음으로는 인보크 노드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크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시고, 자, 에라 클러스터 정보도 연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인보크 노드를 눌러서 저는 여기서 파일을 열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오픈 있고요. 그리고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입력으로는, 자,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프로그래밍에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 파일 상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하나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VI가 있는 경로 정보가 여기서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폴더 이름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쉐이프 파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 경로를 저는 여기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파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올 텐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익스프레스 카테고리에 입력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대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걸 불러오시고요. 자, 여기서는 기존과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존 데이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기존을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이게 하시게 되어 있고, 저는 여기서 캡션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파일 대화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파일 대화 상자의 기본 시작 경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이얼로그 창이 뜨겠죠.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연결을 해 주실 텐데, 여기에 삽입을 해서 모든 팔레트에 가셔가지고 문자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경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경로를 문자열로, 자,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경로를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구현이 됐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 오픈에서, 자, 불리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잘 이제 파일이 열리게 되면은 이 값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오픈,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라벨을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걸 하나 복사하게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ActiveX 클래스 선택해서 탐색을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쉐이프 파일을 맵 ActiveX 컨테이너에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맵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근데 라벨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여기를 제가 그냥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프로그래밍의 연결에, 자, ActiveX에서, 자, 인보크 노드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크 노드를 불러오시고, 자, 관련된 참조번호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dd lay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 이거를 최대한 와이어는 일직선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참조번호를, 자, 오브젝트에 인가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강제 변화점이 생겼죠. 자, 입력으로는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연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자, 모든 팔레트에서, 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 베리언트가 있고, 베리언트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고 비저블에는 자 보이는 걸로 하겠고요. 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정도만 하셔도 이 맵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자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가셔가지고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겠고, 자 정지 버튼은 이 오른쪽 하단으로 해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는 항상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생성의 상수에서 100ms의 기다림 함수 입력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화일 루프가 정지될 때는 이제 참조 번호를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참조 번호에 해당하는 곳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은 오토메이션 열기와 참조 닫기는 페어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자 이거는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 맵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자, 참조 번호를 참조를 닫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정지 버튼 배치, 자 화일 루프 사이즈 좀 줄여주겠고요.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주겠고, 자 여기서 인보크 노드를 하나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보크 노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레이어를 지워줄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리무브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레이어를 통해서 지워줄 건데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 에라 클러스터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애드 했던 레이어 정보를 또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레이어 정보도 자, 이렇게 연결해서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네요. 자 참조 번호도 자 이렇게 하고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참조 번호,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패널을 좀 꾸며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자 대체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NET ActiveX에서 ActiveX 컨테이너로 제가 바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ActiveX 개체 삽입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저는 맵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맵 컨트롤이라는 거 있어요. 확인 누르시겠고요. 그러면은 이 쉐이프 파일을 표시하기 위한 맵 컨트롤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컨트롤이기 때문에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관련된 거를 좀 사이즈를 적당하게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볼까요? 그리고 라벨은 제가 별도로 보이지 않겠고요. 뭐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옆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열렸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어느 정도 다 이제 구현이 됐네요. 자 함수 팔레트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쉐이프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쉐이프 파일 제가 가져왔고요.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내가 불러오고자 할 파일 경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구독자분이 제공해 주신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를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줌아웃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관련된 불리언 값이 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지가 되면서 이 리무브 레이어 그 메소드가 수행이 됐기 때문에 지워진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다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월드 컨트리스라고 하는 맵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맵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ActiveX를 이용을 해서 mapwin.gix.ocx라고 하는 자, 그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이용을 해서 GIS 데이터를 랩뷰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